첫 번째, 나가게 만드는 상황도 해고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당한 인사 조치는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사직 후에라도 3개월 이내라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나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근무지가 지방으로 멀리 바뀌었습니다. 담당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자리가 화장실역 구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마다 제 의견은 투명인간처럼 무시됩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우리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스로 나가시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부산의 한 유통회사입니다.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A씨,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A씨를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니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A씨의 담당 거래처를 모두 후임에게 이관했습니다. 근무지를 본사서 외곽 창고로 발령했습니다. 회의에서 A씨의 발언 시간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버티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뿐만 아니라 실업급여까지 그리고 부당구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직적인 사직 강요가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되는 기준, 이미 사직서를 낸 경우 어떻게 구제받는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직서를 내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이미 사직서를 낸 분들도 아직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직을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에 관한 강제사직 또는 변형된 해고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불이익한 조치를 했던 것을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날짜 순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당 조치가 나에게만 적용됐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직서 제출 전에 불이익을 호소한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 인사팀 면담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지가 바뀌고 보직이 이동됐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인사라고 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아시면 내 상황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괴롭힘을 가장한 인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근무지 변경이나 보직 이동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당한 인사가 되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함이 크지 않고 절차가 적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괴롭힘성 인사는 업무상 필요도 없고 불이익함이 너무 과도한데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업무상 필요성이었습니다. A씨의 이동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불이익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인사의 조치에 대응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발령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요청과 회사의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사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통근 시간이 증가했고 임금은 어떻게 변화했고 직무가 어떻게 달려졌는지를 수치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원상복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만약에 사직서를 버티다 못해 냈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걸 아시게 되면 사직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 후에도 다음 세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로 해고된 2일로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민사손해배상입니다. 조직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 후에 즉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증거가 남아있다면 민사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나가게 만드는 상황도 해고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당한 인사조치는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사직 후에라도 3개월 이내라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